문제랑 주제는 시험 구성부터 먼저 보면요. 시험 볼 때 모의고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보고 항상 들어가라고 했었고요. 첫 번째 듣기 페이지 있었고요. 요거 듣기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보면서 푸는 문제들 독해에서 4쪽 넘겨보면은 저기에 딱 독도랑 내용 일치 그리고 안내문 2개 들어가 있는 딱 요 네 문제 있는 페이지 있죠. 그래서 요 네 문제는 듣기 첫 페이지에 푸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듣기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면요. 여기 한쪽에 듣기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주제랑 그런 거 관련된 가장 쉬운 문제 3개 있어. 그래서 요 듣기 문제 풀 때 여기까지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에 들어가는 게 목적. 지금 오늘 할 거고요. 그래서 요 목적도 사실 뭐 글을 얘기할 때 이런 주제문이나 그런 핵심 내용 파악하는 문제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뭐 분위기나 심경 그리고 밑에 있는 주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위기나 심경은 나중에 기타 문제로 빼서 할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주장 문제는 밑에 보면은 선택지가 한글이거든. 선택지가 한글인 것도 영어 시험에서 한글이 나온다? 이건 그냥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요거는 선택지에 있는 요 옵션들을 끝까지 읽어보기만 해도 웬만하면 풀 수 있어. 이거 보통 틀리는 애들은 앞쪽에서 대충 소재 같은 거 잡아서 소재 보이는 거 앞부분에서 고르고 끝까지 안 읽어서 틀리는 애들이 많지. 선택지만이라도 끝까지 다 읽고 그리고 대충 앞뒤 문장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면 사실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 요거 주제 찾는 문제들 중에서 요 18번에 있는 목적 그리고 20번에 있는 거 주장 문제 그리고 뒤에 넘기면 21번에 한 추름이 나오고요. 나머지 3문제에 주제 문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제, 유작, 요지, 제목 이런 문제들 있죠. 그죠? 21번은 사실 주제문으로 풀 수 있으면 주제문으로 풀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한 추름이 있는 밑줄 부분 그냥 빈칸으로 비워놓고 빈칸 문제로 푸는 게 조금 더 정확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빈칸 문제나 나중에 기타 문제 할 때 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풀 거 요거 18번, 20번, 그리고 21번 넘어가고 22, 3, 4 있는 요 5문제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 주제문에 있는 문제들이 18번의 목적, 그리고 20번의 주장, 그리고 22번부터 24번까지 들어가는 것들. 제목, 주제, 요지, 요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요 목적이랑 주장 문제는 듣기 문제를 풀 때 푸는 문제들이고, 그지?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여기 있는 우리 주제문 찾는 문제가 거의 웬만하면 모든 독해 문제 중에서 가장 큰 유형으로 나눴을 때는 쉬운 문제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듣기 끝나고 나서 바로 푸는 문제들이야. 듣기 후에 바로 푸는 문제들. 그래서 듣기 끝나고 아니면 듣기 푸는 중에 가장 이제 독해 문제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핵심 내용, 즉 주제문 찾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주제문 어디에서 찾을지 생각해볼게요. 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가장 국룰인 거 뭐겠어?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의 첫 문장 혹은 끝 문장부터 먼저 봐야겠죠. 그죠? 첫 문장이랑 끝 문장 보는 건 당연히 보고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든 처음이랑 끝만 읽고 나중에 가운데를 채우든 사실 시간이나 이런 거는 별 차이가 없거든? 근데 첫 문장이랑 끝 문장을 먼저 보는 이유는 이걸 보고 일단 첫 문장에 무조건 핵심 소재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소재가 뭔지 소재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얘기로 지금 글을 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첫 문장에서 주제 나오면 땡큐고요. 주제가 아니라면 끝 문장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없으면 뭐 반복적인 표현이라던가 그런 거 찾아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끝 문장에 주제 들어갈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보통 이제 첫 문장이랑 끝 문장 둘 다 주제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첫 문장에 소재는 일단 들어가지만 주제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보통 끝 문장에 웬만하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끝 문장만 보면은 사실 주제여도 내용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보통 첫 문장에서 소재를 잡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이 지금 이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 정도 내용 파악이 돼야 돼서 무조건 첫 문장이랑 끝 문장은 가장 제1 옵션으로 무조건 읽고 넘어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반복적인 표현 찾아줄 수 있죠. 반복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말은 내용상의 동의어를 찾는 거야. 내용상
내용상의 동의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동의어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은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한 동의어를 쓰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상의 동의어라고 하면 이때는 그냥 같은 내용을 지칭하는 표현들 있죠. 그죠? 같은 내용을 지칭하는 표현들. 그래서 뭔 말이냐면 만약에 지문에서 처음에 컴퓨터라는 얘기를 했어. 그지? 그러고 나면 그 뒤에서 컴퓨터라는 얘기 뭐 랩탑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계 장치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쨌거나 뭐 이게 수동적이거나 정서적인 게 아니라 과학기술적인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 그냥 막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도 말해. 그지? 아니면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쭉쭉 풀어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지? 뭐 아니면 그냥 과학기술이지 이거는 하면서 뭐 그 과학은 뭐 이런 식으로 사이언스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 그러면 대충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첫 문장을 보고 내용 구조를 잡아야 되잖아. 그럼 보통 컴퓨터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다는 건 그 앞에서 뭐 기계나 아니면 정서적인 것들이라던가 기계와 감정을 좀 대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통 소재가 잡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기에서 뭐 기계 혹은 정서적인 거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뒤에서 계속 기계 뭐 기술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이거 전부 다 지금 컴퓨터에 대한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인 표현을 찾아줘야지 똑같은 단어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면 고1로 돌아가야 됩니다. 보통 한 고1 1학기 정도까지는 그렇게 스무스하게 잘 나와줘요. 중딩들이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 보고 나서 그랬는데도 이제 잘 모르겠어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내용 구조 즉 내용 전개 방식을 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글이 어떻게 내용이 구조가 짜여 있는지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방식은 연결어로 파악해줄 수 있고요. 연결어와 접속사의 차이는 연결어는 앞이나 뒤에 컴마 들어가면 연결어죠. 그죠? 접속사는 컴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모든 연결어들이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주제랑 관련된 그런 연결어만 볼 거야. 그래서 연결어 종류 중에서요. 모든 연결어 다 보지 않고 역접, 즉 앞뒤의 내용이 반대되는 것들 혹은 결과를 받아주는 것들, 결과, 결론 결론으로 들어가면은 앞에 어떤 원인적인 내용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에 뒤따른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아니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들 뭐 반복이다, 재진술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주고요. 그러면 앞뒤의 내용 그냥 똑같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예시의 내용 받아줄 수 있습니다. 예시는 앞에 개념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큰 그냥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고 그 개념이 해당되어 있는 세부 소재를 언급하게 될 거야. 그래서 세부적인 소재가 나오면 예시, 세부 소재가 나오지 않으면 예시가 아닙니다. 그냥 뭐 추가나 첨가나 그런 식으로 받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중요한 내용이 있는 부분 어디냐? 역접일 경우 뒷부분이죠. 그죠? 결과나 결론일 부분도 이 뒷부분이고요. 반복할 때는 앞이든 뒤든 똑같은 내용을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거든? 그지? 그럼 앞이든 뒤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예시의 경우는 예시 부분을 보지 않고 개념 부분을 봐야 돼. 그지? 그래서 예시를 잡아주는 경우 이 예시가 시작되기 전에 그 예시의 앞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지문 보다 보면은 개념이 없이 그냥 예시로 시작되는 지문들이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어쨌거나 예시도 하나의 스토리야. 자기만의 서론, 본론, 결론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예시의 결론을 찾아줘야 돼. 끝부분으로 잡아줍니다. 됐죠? 역적, 결과, 결론, 반복, 예시.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각각에 해당될 수 있는 연결어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조금 볼게요. 역접에 들어가는 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however죠. 그죠? 그리고 양보의 의미 말고 앞이나 뒤에 컴마 들어가는 though 있지. 그지? 절 끝에 들어가는 though. 앞부분에서는 보통 들어가지 않아요. 절 끝이나 중간에 들어가는 though. 앞에서 들어가면 양보고 끝으로 들어가야 do입니다.
그리고 접속사도 가 양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정리해줄게. 그래서 however이나 no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문자 but, 소문자 but은 접속사야. 근데 대문자 but이 연결어거든. 그래서 대문자 but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on the other hand, 상당히 많이 나오죠. 반면에 이 정도의 표현들. 그래서 뭐 on the other hand랑 뭐 however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쉽지만 고전적인 거 classic is the best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결과나 결론 받아주는 표현들. 당연히 therefore가 가장 많이 나와. therefore가 제일 쉬운데 그래도 therefore를 제일 많이 써. 땡큐 하지. 그지? 이런 거 아니면은 hence라는 표현도 있어요. hence도 똑같이 그냥 그러므로 요 정도의 뜻인데 hence가 좀 문어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로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보통 글에서 보통 쓰는 글이야. 근데 어차피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보는 것들이 원문 따오는 것들이 뭐 원서라던가 아니면 논문 뭐 아니면 좀 저명한 그런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따온단 말이야. 어차피 조금 더 학문적인 그런 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문어체 형식의 단어들이나 표현들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너네가 대학 가서 읽어야 될 것도 그런 것들이야. 막 가끔씩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뭐 수능 영어는 뭐 1등급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영어 공부 10년을 넘게 했는데 왜 아직 외국인이 오면은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가 이러는데 그거는 그냥 수능 영어도 졸라 못하는 애들이 그래 보통. 수능 영어 하잖아? 그러면 보통 스피킹을 언제 제일 잘하는지 아니? 언제 제일 잘할 것 같아? 잘할 때가 있을까? 그래도 되돌아보면 아, 나 그때 진짜 스피킹 잘했네 싶을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냐면 딱 대학교 입학하는 그 시기 있잖아. 그러니까 수능 딱 끝나고 대학교 입학하는 그 시기에 보통 스피킹을 제일 잘해. 왜냐면 수능 영어 하느라고 단어를 많이 알아. 단어를 많이 알고 대학에 가면은 이제 스피킹에 대한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의식돼서 잘 못하거든? 근데 그 배우기 딱 전에 그때는 가지고 있는 영어를 가지고 난 뭘 신경 쓰고 이런 게 딱히 없으니까 그냥 막 틀리면서 막 말해. 그때가 제일 잘 말해. 그래서 수능 영어 당연히 스피킹에 도움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은 뭐 20살 뭐 막 이럴 때 있잖아. 막 대학교 딱 수능 끝나고 알바하고 막 이럴 때 외국인들이랑 얘기 다 했어. 그때는 그냥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얘기가 막 해본 적이 없어요. 외국인이 자꾸 말 걸어 부담스럽게. 하여튼 그런 거 여러분도 뭐 당연히 한 수능 영어에서 진짜 한 2등급 이상만 나온다 하면은 솔직히 크게 의사소통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예 없다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우리가 보는 건 문어체기는 하지만요. 당연히 부어체에도 뭐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헨스 이런 것들 받아줄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조금 더 그냥 얘네들 말고는 사실 결과 받아주는 표현이 결과입니다 라고 결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표현들 있지. as a result라던가 뭐 in conclusion 아니면 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있죠? 결과 받아주는 표현들. 그리고 세 번째로 반복하고 재진술하는 것들. 너스는 사실 결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반복으로 보기도 해. 근데 어차피 사실 뭐 반복이든 결과든 결론이든 다 똑같습니다. 결론이라는 것도 그냥 쭉 어차피 내가 한 얘기를 결과적으로 해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는 말이고 반복이나 재진술 하는 것도 똑같은 말 계속 해놓고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는 거잖아.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does 이런 거나 in other words. 그래서 in other words 하면 똑같은 내용을 단어만 바꿔서 다시 말하겠다는 거지. 그치? 대놓고 지금 같은 말 한 번 더 할게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좀 뭐 요약하자면 이런 식의 표현들이 보통 비슷하다고 보거든? 그래서 뭐 to sum up이라던가 정리하면 뭐 이런 거 똑같은 말 다시 하는 겁니다. 뭐 아니면 뭐 to summarize 뭐 to make a long story short 블라블라 뭐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시로 나타내주는 표현은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받아줄 수 있는데요. 사실 고점 올라가면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진짜 볼 일이 없어. 그냥 볼 일이 없어요. 거의 희귀종이야, 희귀종. 보통 나중에는 예시를 가지고 뭘로 표현을 하냐면 명령문을 써.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할 거야. 그때 그 동사를 생각해보자, 류의 동사를 쓸 때 생각해보자 하면서 동사를 쓸 때 있죠. 그때가 보통 예시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자류의 동사들 어떤 게 있냐? 뭐 imagine 상상해봐라, 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consider 고려해봐라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suppose 가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think about 생각해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상상해봐, 뭐 고려해봐, 가정해봐, 생각해봐 이런 거 전부 다 내가 개념을 얘기하고 그거 예시를 한번 들어주려고 야 생각해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의 명령형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거 예시구나. 얘네들이 얘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이런 거 아니면 이제 고3쯤 됐으니까 친절하게 말해주지도 않아. 그냥 세부 소재 갑자기 합니다. 그냥 세부 소재 바로 써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면 뭐 내가 못하던 것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열심히 했어. 막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뭐 이 체스 게임에서 보면 이랬어. 그럼 내가 그 전에 내가 못하는 게 있고 막 그래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데서 아무 곳에서도 체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냥 갑자기 in chess 이래. 그러면 체스 게임에서 하면서 그냥 내가 했던 얘기 그대로 적용해서 예시로 들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세부 소재가 나올 때 그때도 예시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부 소재는 갑자기 나오는 거야. 갑자기 등장. 그래서 잉?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지? 하면 응 예시구나. 그 정도로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해서 내용 연결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들 조금 더 얘기하면 저기 앞에 있는 no 있지. no는 원래 접속사거든. 접속사 종류 중에 although, do, even though 들어갈 수 있어요. 얘네는 접속사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뭐 비슷한 표현으로 같은 뜻의 뭐 전치사 같은 거 보통 얘네들 구분하는 문제 가끔씩 쏠쏠하게 들어가고요. 전치사는 despite 혹은 in spite of입니다. 얘네들은 뒤에 명사 받아줍니다. 양보의 의미를 가졌고요. 그냥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의미. 요건 접속사야. 접속사기 때문에 절과 절을 연결하는 문법 기능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연결어는 문법 기능이 없습니다. 문법 기능이 없어서 콤마를 쓰는 거야. 보통 콤마는 문장 단위가 끊기는 단위를 표시하거든? 그러면 연결하고 however 하고 끊어. 그러면 그 however는 문장끼리 연결되는 게 없이 그냥 부사 같은 거 하나 추가됐다? 이 정도의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연결하는 보통 문장과 문장을 의미적으로 연결해주는 거죠. 그래서 차이는 접속사는 뒤에 컴마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절대 들어가지 않고요. 연결어는 보통 앞뒤에 컴마 이렇게 들어가면 응 이거 연결어구나. 그러면 굳이 이 연결어 중에서 우리가 본 게 아니어도 그냥 막 뭐 단어 하나 있고 단어 하나 쓰고 컴마 하고 나서 문장을 시작해? 그럼 이것도 그냥 연결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모든 부사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연결어로 활용해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보는 거 강조 표현입니다. 강조 표현은 뭐 뜻이랑 문법, 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할 거고요. 첫 번째로 뜻으로 강조할 때 뜻으로 강조를 한다는 건 중요하다라는 말을 그냥 직접적으로 단어로 언급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동사 같은 게 있을 때 그냥 무언가 요구하고 요청해주는 표현들 있죠. 그죠? 동사로 뭐 require는 진짜 많이 나와. require는 무조건 알아둬야 됩니다. require라던가 뭐 아니면 비슷하게 뭐 request, ask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죠? 아니면 무언가 내가 필요로 한다. 아니면 원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 있지. 뭐 need도 은근 쏠쏠하게 많이 나와. 특히나 목적을 나타내주는 표현에는 need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need라던가 아니면 뭐뭐 하고 싶다. 그냥 단순하게 want 받아줘도 되고요. 아니면 would like to 이런 것들 있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필요하다, 원한다. 그런 것들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냥 중요하다라고 해도 돼요. 중요하다. 뭐 동사로 썼을 때 matter 이런 것들 있죠. 그죠? 형용사로 했을 때 형용사 같은 거면은 뭐 그냥 우리 단순하게 우리가 아는 거 뭐 important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significant 중요한
원리랑 헷갈리는 그 principle 뭐 이런 거나 막 primary 이런 것들 있잖아. 막 considerable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중요하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가능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이 정도의 의미는 형용사 표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눈에 띄다. 동사로 했을 때 stand out이죠. stand out. 그리고 형용사로 했을 때 상당히 많죠. 뭐 prominent 눈에 띄다, 두드러지다. prominent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알아챌 수 있는 이런 식으로 noticeable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막 명백히 두드러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explicit 이런 것도 되고요. apparent 명백한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지. 그치? 이런 거나 아니면 그냥 뭔가 요구하고 막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고 그런 거 말고 아니면 그냥 해야 한다. 이거 그냥 조동사 써주면 되죠. should, must, have to. 근데 이 should, must, have to 진짜 많이 나온다? 진짜 많이 나와요. 확인해주면 되고요. 뭐 need, want 이런 것도 쉬운 건데 되게 많이 나오고요. 이런 건 아니면 그냥 도움이 된다? 괜찮습니다. 뭐뭐에 도움이 되다. 별거 아닌데 많이 나와. 그냥 우리 안에 help 있잖아. 그치? help 은근 많이 나와. 진짜 쏠쏠해. help도 많이 나오고요. 그냥 benefit 같은 것도 자동차로 뭐 자동차, 타동차 다 쓸 수 있거든? 그냥 이득을 얻어도 되고 도움이 되다, 이득이 되다. 그 정도의 뜻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뜻으로 강조해주는 표현들 확인해주면 되겠고요. 자리가 없어서 옆에다가 더 쓸게. 그리고 나서 글자 자체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글자 강조하는 거 뭐냐? 누운 글씨. 누운 글씨나 굵은 글씨죠. 볼드체, 이태리 사이즈다 하거나 굵은 글씨로 몰드체 하는 거. 이거는 보통 고유명사도 근데 누운 글씨나 굵은 글씨 대문자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고유명사에 해당되는 거 말고 어떠한 사람이나 장소의 이름, 뭐 잡지 이름 이런 것들 말고 어떤 때 얘네가 중요한 것들이냐면 동사에 체크했을 때 동사. 동사는 애초에 고유명사가 될 건덕지가 아예 없어. 동사를 갑자기 왜 글자를 이상하게 쓰냐고. 그거 그냥 강조해주는 거야. 야 심지어 내용적으로 뭔가 강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그냥 글자 눕히고 막 굵게 쓰고 이래. 근데 그걸 애들이 그냥 굵네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야 근데 이거 진짜 강조해주는 거고 특히나 EBS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진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가면요 글씨 이딴 식으로 쓰는 거 진짜 많아. 이거 왜 쓰는 거냐면 어쨌거나 원문이든 뭐 원서든 논문이든 따오잖아. 근데 풀스토리를 다 따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따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알아. 문제를 낸 나는 알아. 근데 무지몽매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걸 딱 보자마자 핵심 내용이나 이런 걸 알까 싶어. 막 불안해. 그래서 아씨 이거 오답률 너무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럴 때 살짝 눕힙니다. 아니 살짝 굵게 써버려요. 그래서 자 이거 모르면 너네 죽는 거야. 그러면서 알려줘. 근데 보통 모르고 죽습니다. 알아야 돼요.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법적인 주요 표현들 있죠. 문법 표현. 흔히 아는 문법 표현인데 그 중에서도 좀 주제문이나 이런 거랑 많이 관련되는 표현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not able be. A가 아니라 B. 요 정도의 의미죠. B, not A로도 정말 많이 씁니다. A가 아니라 B. 요거나 내신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 우리 진짜 많이 보는 표현.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죠. Not only A but also B는 B as well as A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리고 A rather than B. B보다는 오히려 A. 요 세 가지 표현 정말 많이 나와.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는 거지. 아닌데 왜 말해? 아닌데 왜 말하냐고. 이거 그냥 뒤에 있는 B를 강조하려고 굳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말 안 하면 되거든. 그치? B를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럼 B, not A도 A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이거 왜 말했다고? B를 강조할
근데 A 머들수 B는 A도 맞다는 거지. 그치? A 맞아. A뿐만 아니라 라고 하면 A는 모두가 이 맞다는 걸 다 아는 그런 좀 당연하고 쉬운 건 거야. 그래서 A만 알았지 너네. 근데 A도 되지만 B도 된단다? 라고 하면서 B를 강조해주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not only 머들수 B도 B를 강조해주는 표현. 그럼 B as well as A도 당연히 B를 강조해주는 표현이죠. 뜻이 똑같으니까. 그죠? 그리고 A rather than B는 than이 뭐뭐보다는 이란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 B보다는 B가 아니라 A가 좀 더 낫다거든? A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은 무조건 알아두도록 하고요. 아니면 그냥 강조 구문 같은 것들을 그대로 활용해 줄 수도 있겠지. 그치? 강조 구문. 이 B는 강조 구문. 이 B동사, 강조 대사, 그리고 that 쓰고 나머지 부분. 그래서 이 B동사랑 that 사이에 오는 부분이 강조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답 고르는 방법 좀 보고 넘어갑니다. 얘네들은 어쨌거나 주제문, 핵심 내용을 고를 때 그 지문을 읽으면서 찾는 방법들이고요. 지문 읽고 나면 우리 선택지에서 일단 답을 제대로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이랑 정답의 특징 볼 거예요. 그리고 얘랑 비교되는 정답의 특징. 여기에서 말하는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게 뭐냐면 왜 그런 애들 있잖아. 아 선생님 저는 꼭 고치면 틀려요. 이런 애들 있지. 그치? 왜 고쳐서 틀렸겠니? 정답을 처음에 골랐어. 이건가?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 아 얘인가? 막 끌려 이끌려. 막 그 이끌림을 거부하지 못하고 얘를 고르면 보통 틀립니다. 고쳐서 틀려요. 아니면 그냥 이 두 개 중에서 그냥 계속 고민하다가 아 이건가 고칠까 말까 막 계속 그러다가 이제 막 틀리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막 고쳐서 틀렸어요. 아니면 항상 두 개 중에 고민하다가 틀려요. 그거 그냥 실력입니다. 그거 그냥 실력이고요. 보통 아예 모르는 애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중상위권 이상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이 매력적인 오답에 많이 낚여요. 얘네들은 딱 중상위권 그 정도의 층을 노리는 문제고요. 보통 문제를 선택지를 갖다가 1, 2, 3, 4, 5번 이렇게 내잖아? 그러면 만약에 정답이 4번이야? 그렇다고 해서 1, 2, 3, 5번을 전부 다 헷갈리게 내지 않아. 누가 봐도 명백히 아닌 거를 적어도 두 개 정도 넣는단 말이야. 명백히 아닌 거 넣고요. 매력적인 오답 하나 넣어. 그리고 나서 그냥 뭐 택도 없는 거 막 이런 거 넣고 보통 해봤자 이제 한두 개 정도가 헷갈려야 돼. 그래서 보통 그냥 정상적으로 멀쩡하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글을 읽었다면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 된다면 두 개 중에서 고민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얘네 중에서 어떻게 고를까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고3이니까 혹시나 찍게 된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찍어. 야 2번이랑 4번 중에서 헷갈려. 그럼 몇 번을 답을 골라야 될까?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내용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2번이랑 4번 중에서 헷갈려. 정말 찍어야 돼. 뭐 아니면 도야. 그럼 그 중에서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건 몇 번일까? 몇 번이야? 몇 번이야? 4번. 그래 4번. 4번이라고. 매력적인 오답은요. 정답보다 먼저 나옵니다. 물론 뭐 수능때 가면은 짝수용 홀수용 하면서 선택지 순서가 바뀌고 해.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절대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정말 진짜 아무런 그 비중 차이를 모르겠다. 정말 둘이 똑같은 것 같다. 진짜 뭐지 싶으면 그나마 찍는다면 연필 굴리지 말고 이걸로 찍으라는 거야. 정답은 보통 오답보다 뒤에 나옵니다. 뭐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만약에 매력적인 오답이 먼저 나오잖아? 그러면 선택지를 더 이상 읽지 않고 넘어가. 이번에서 답인 것 같아. 그러면 보통 애들이 지문은 막 2번, 3번 읽어놓고 왜 선택지는 답 나왔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읽지 않는지 모르겠어. 무조건 선택지는요. 지문은 다 안 읽어도 되거든? 근데 1번부터 5번까지의 모든 선택지는 무조건 모든 문제 다 읽는 거야. 선택지는. 빈칸, 주제 이런 것들 있죠? 무조건 끝까지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끝까지 안 읽는 사람들이 앞부분에서 보고 정답 같다 하고
거고요. 그리고 마음을 뺏기 위해서 먼저 나오죠. 그죠? 보통 우리가 비슷한 애들이 있어. 요새는 누가 잘생겼지? 차은우 말고 또 뭐 있냐? 송강 한물 갔나? 아, 난 송강이 취향인데. 좀 귀엽고 섹시한 스타일. 자, 송강과 송강호가 있어요. 아 그래? 자 그러면 송강을 보기 전에 송강호를 보고 있었어. 그치? 처음에 송강호가 나왔어. 아 근데 송강호 지금 너무 늙어서 그런데 옛날엔 좀 그래도 괜찮았어. 믿을 수 없어? 송강호 말고 박보검 박보검 나왔어? 아 빅매치죠. 자 과연 둘 중에 누구를 고를 것인가? 누구 고를 거야? 송강son. 오! 박보검. 왜 남자들은 안 들어? 너네에게도 취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야 둘 다 매력적이잖아. 그치? 근데 너희가 성공을 해서 그렇지만 처음에 혹시 응답하라 1988 봤니? 거기에서 태기 봤니? 태기? 그 청순함. 그 청순함이랑 그 눈물 어린 눈빛을 봤니? 야 그걸 보면은 송강은 나중 얘기고 일단 둘이 그냥 나오잖아. 송강도 근데 그 시절에 활동을 하긴 했었어. 근데 좀 나중에 뜬 거지. 존재하긴 했잖아. 근데 왜 몰랐냐고. 모르기 전에 박보검이 눈물 어린 그 청순함으로 사람들을 홀렸기 때문이죠. 보통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비슷해. 빅매치야. 그러면 보통은 처음에 본 게 좀 더 마음이 끌리잖아. 우리 첫사랑이잖아. 그치? 그러면 첫사랑의 마음을 뺏겨. 그죠? 그래서 뒤에 좋은 애가 나와. 얘도 좋아. 하지만 나는 의리가 있잖아. 나의 마음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막 자꾸 두 개 중에 고민하다가 고쳐서 틀렸어요 하는 애들 있지. 처음에 읽어서 답인 것 같아. 2번이야. 근데 좀 읽다 보니까 4번도 괜찮네?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지. 4번 맞는데? 아 근데 아까 2번도 진짜 좋았는데? 우리 2번과 함께한 그 시간이 있는데? 이러면서 약간 4번이 뭔가 맞기는 한데 2번도 뭔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아니야 이러면서 2번에 자꾸 합리화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아니야. 야 그래도 박보검 정석인데 그 청순함이 있는데 그 눈물 어린 그 청순함을 내가 잊는다고? 왜 이러면서 계속 막 합리화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얘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왜 이러면서 혼자 막 합리화해. 그러면서 2번을 답으로 만들어면서 막 고민하다가 처음에 이거 고르려고 하다가 4번 딱 골라놓고 하지만 하면서 2번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고치고 틀려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보통 이제 먼저 나오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뺏기면 안 돼. 딱 봤을 때, 뭐 송강호 박보검은 어차피 우리의 것이 아니다. 현실이죠. 어차피 우리 게 아니야. 둘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애들을 찾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나 찍게 된다면 그때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낼 때 조금 더 학습적인 측면에서 내는 것들 뭐가 있느냐. 보통 이렇게 헷갈리는 애들은 중상위권을 노린다 그러잖아. 최상위권을 노리지 않아. 그러면 중상위권들은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고 대략적인 해석이 되죠. 그죠? 아니면 조금 더 못한다면 솔직히 단어 같은 거밖에 눈에 안 보이거든? 대충 아는 단어 몇 개 찾아. 대충 핵심 소재 찾아. 주제는 모르지만 그런 애를 이제 홀리려고 지문과 똑같은 단어 씁니다. 지문에 있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써. 그러면 나 이거 봤는데 이러면서 그냥 고르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헷갈리는 두 개의 옵션이 있다면 그 중에서는 보통 정답에서 그 핵심어들을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지문의 단어와 그냥 내용적인 동의어들을 활용합니다. 그냥 지문 단어에 내용상의 동의어. 똑같은 단어 쓰지 않고 보통 동의어를 활용해서 그래서 짠 똑같이 여기에 마음을 홀리도록 해. 다 틀려가렴 이러면서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지문에서는 그냥 뭔가를 막 하게 한다 이러면서 뭐 encourage 뭐 격려한다, 촉구한다, 뭐 이런 거다, 영감을 주다, inspire 막 이런 표현들을 했어. 이거 결국 사람들을 하게 한다는 거지. 그지? 그러고 나서 그냥 오답에는 이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고요. 보통 정답에는 그냥 motivate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쓴다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냥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을 하게 한다는 거지. 그지? 뭐 아니면 그냥 뭐 자극한다 이런 식으로 뭐 스티뮬레이트 이런 것들 있잖아. 자극해, 하게 해. 그런 식의 표현들을 보통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바뀌어도 같은 말인데 그런 식으로 알아둬야 되고요. 그래서 영어는 전체적으로 지문을 볼 때 단어 하나하나를만 음미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그냥 상황을 보고 상황이 같은지를 봐야 돼. 그리고 오답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오답에는요. 지문에 없는 내용 쓰지 않아. 지문에 있는 내용 씁니다. 그대로 있는 내용. 명확하게 있는 내용을 써. 막 심지어 문장 안에 있는 거 어순도 막 똑같이 써. 그냥 헷갈리라고. 그럼 정답에는요. 왜 이게 정답이 되지 않냐면 그대로 분명히 있는 내용이거든. 근데 지역적인 내용을 쓰는 거야. 일부고요. 지역적인 내용이야. 근데 우리가 찾으려는 건 주제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전체 내용을 포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전체 내용을 다 포괄하지 못합니다. 다 포함해야 돼. 근데 다 포함을 못해. 그래서 이게 답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그 문제를 풀 때 하는 과정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오답하는 과정에서 있잖아. 내가 항상 문제 풀고 나면 답지를 주잖아. 그치? 채점만 하고 이제 즐겁게 그냥 답지 버리고 룰루랄라 행복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자신 있어? 영어 잘해? 보통 답지를 받으면 뭘 해야 되냐면 적어도 틀린 문제라도 답을 봐. 답을 보고 그 답을 생각하면서 글을 다시 읽어봐야 돼. 그러면 결국에 주제라는 건 글의 내용이 있어. 뭐 여러 문장 있겠죠. 보통 5문장에서 뭐 8문장 사이에서 나오고 보통 한 6, 7문장입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막 A, B, C, D 내용이 들어갔어. 그러면 주제에서는 오답은 보통 이렇게 B 내용 하나만 이런 식으로 하나만 들어가. 아니면 2개만 들어가. 그럼 나머지 A나 B가 들어가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오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주제는 여기 있는 A, B, C, D를 전부 다 포괄해야 주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쓰지 못해요. 구체적으로 쓰지 못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여러분의 예상보다 포괄적이고 함축적입니다. 함축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면요. 생각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덜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덜 구체적이야. 그리고 덜 명확해요. 그렇잖아. 명확하게 써버렸다가 다른 부분들을 포함하지 못하면 어떡해. 생각보다 한 발자국 정도 덜 구체적으로, 덜 명확하게 쓰는 게 보통 주제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주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 모든 문제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건 아닌데요. 자, 또 생각해보자. 자, 선택지가 있어. 1, 2, 3, 4, 5번 있어. 자, 1번의 평서문, 2번의 평서문, 3번의 의문문, 4번의 평서문, 5번의 느낌표. 뭐가 답일까? 뭐가 답일까? 찍어봐. 문장 형식만 가지고. 대충 생각해. 야, 평소는 의문은 느낌표인데 3분의 1의 확률이잖아. 야, 30의 확률. 찍어봐. 자, 마침표입니다. 야, 마침표 애초에 3개인데 답이겠냐? 물음표입니다. 느낌표입니다. 나가 죽어. 물음표로 가, 물음표. 의문문을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의문문일 때 말고 평서문이랑 의문문이 섞여 있을 때 있잖아. 그때는 의문문을 많이 활용해. 아니면 뭐 명령문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령문. 그래도 명령문보다는 보통 의문문.
의문문. 의문문을 왜 많이 쓰냐면 아까 그랬잖아. 생각보다 상당히 포괄적이고 함축적으로 간다고. 그지? 그러면 막 뭐 A, B, C, D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맨날 듣는 예시? 강아지 얘기했어. 자, 강아지라는 소재를 잡고 그리고 나서 자, 우리 강아지 밥은 어떻게 먹일까요? 뭐 산책은 어떻게 시킬까요? 뭐 배변 훈련은 어떻게 시킬까요? 아니면 어떻게 뭐 놀아주고 훈련을 시켜야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밥은 뭐 어떤 주기로 먹이고 막 규칙적으로 줘야 뭐 애기가 좋아 안정감을 느끼고 뭐 산책은 뭐 하루에 1시간씩 시켜서 걔가 산책을 걔를 산책시키는 건지 걔가 너를 산책시키는 건지 헷갈려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얘기를 했어. 그러고 나서 보통 뭐 오답에서는 배변 강아지 건강하게 뭐 강아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배변 훈련 시키는 거 뭐 산책 시키는 거 막 이런 것들을 해. 그러면 있는 내용이지만 덜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대고 이게 다 들어가려면 그냥 물음표로 던지는 거야. 강아지를 잘 키우려면 이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내용을 쭉 나열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특히나 글이 이렇게 나열식으로 정보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보통 의문문이 정답으로 많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의문문이 나오잖아? 그럼 이 의문문에 대한 대답, 이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 이꼴 주제가 되는 거야. 글의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함축적으로 가는 거야.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만 던져주고 끝나잖아. 그지? 그런 거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리가 없네. 그거는 이제 서브로 그냥 알아두면 되는 정도인데요. 그 가끔씩 속담이나 그런 관용 표현들 들어갈 때 있잖아. 아니면 그런 함축적인 비유적인 표현들. 막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다. 막 이런 거 했어. 그리고 나서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그런 얘기겠지. 뭐 새, 벌레 이런 얘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때는 그리고 그 속담을 한국 속담을 번역해서 영어로 쓰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거든? 근데 그냥 영어 속담을 생으로 갖다 쓰는 경우들이 있어. 나도 가끔씩 내신에서 주어말을 할 때 그렇게 냅니다. 그러면은 그때 내는 기준이 뭐냐면 단어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야. 소재가 아니라 그 상황에 집중해서 봐야 돼. 상황.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새야. 새가 일찍 일어났네? 늦게 일어나지 않았지. 그치? 그러면 열심히 뭐 사는구나. 습관이 좋구나. 뭐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벌레를 잡았어. 벌레? 더러워. 이게 아니라 새가 벌레를 잡았네? 먹나? 그래서 좋은 거겠네? 대충 그러면 열심히 하면 뭔가 좋다. 이 정도로 그냥 상황 파악하고 정답이랑 같은지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때도 나도 속담 문제 같은 거 막 이렇게 내잖아? 그러면 그런 거 뭐 내면서 거기 있는 소재들 가지고 뭐 그런 거 있어. 뭘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뭐 남들을 돕게 되면 결국 결실이 온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잖아. 그러면 막 속담에서 뭐 남에게 뭐 기부를 하면 뭐 좋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결실이 나온다 이런 결실과 관련된 표현이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본단 말이야. 결국에 그냥 그 상황이 1대1로 매칭이 돼야 돼. 그래서 상황이 매칭이 되는지 보면 됩니다. 이번에도 내야겠다. 진짜 거의 오답률 한 80% 넘었었어 그때. 하지만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어. 정답이 되게 명확했거든. 맨날 내가 내신 문제만 내면 다 틀리지. 짱나네. 아과장이 이번에 아과장이 얼마 전에 연락 와서 세 선생님 혹시 내년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거야. 할게요 막 이랬어. 그래서 그 오답률이 많이 높아서 전체적인 평점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좋다 없어? 택도 없어? 봅니다. 그래서 문제 한두 개 정도만 풀어보고 조금 쉬고 더 이어서 할게요. 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번 글의 목적 찾는 문제고요. 그거 하나 얘기할게요. 다른 것들은 그냥 글의 첫 문장이랑 끝 문장 먼저 보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봐봐. 목적 문제는 있잖아. 거의 다 90% 이상 편지글이야. 편지글. 그럼 편지글일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어디에 있냐면 딱 말해준다. 밑에서 살짝 앞. 요 정도. 편지가 보통 여기에 있어. 그런 거잖아. 너네가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봐. 어버이날이야? 혹시 남친 여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 헤어졌어? 아, 야 언제 헤어졌냐? 네? 언제 헤어졌냐? 한 3주 됐어요. 아 30초 됐어. 어쩐지 커플링이 없네. 아 이 솔로들 크리스마스에 편지 쓸 일이 없었겠군. 물론 나도 안 씁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건 실패네. 그래도 부모님은 다들 있지? 어버이날이라고 생각해볼까? 자 어버이날에 편지 씁니다. 뭐라고 쓸까? 요즘 글이 있어. 부모님께 부모님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님의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딸 세희입니다. 그죠? 하면 자기소개 한번 하죠. 그죠? 그리고 요새 날씨가 추운데 건강하신지요? 마치 같이 안 사는 척?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 어제 코로나 걸리셔서 제가 좀 빡이 쳤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뭐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막 그동안 뭐 키워주셔서 은혜 잊지 않을 것이며 뭐 제가 꼭 좋은 대학에 가면은 꼭 막 뭐 좋은데 취직해서 꼭 좋은 거 해드릴게요. 제가 샤넬백 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용돈 좀 올려주세요. 얘들 조금 더 오르다가 제가 공부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고 배고픈 상태로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조금 이제 구질구질한 설명 조금 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한 이쯤에 나오잖아. 그치? 한 이쯤에 나와. 아니면 그냥 아니면 그니까 약간 밑에서 요 살짝 밑부분 이 정도가 가장 높고요. 아니면 위에서 살짝 밑부분 있지? 딱 요 애매한 부분 중간 부분. 위에서 3분의 1지 혹은 밑에서 3분의 1지는 딱 거기야. 그냥 거기부터 보면 돼. 그래서 요 안에서 그냥 그리고 요 정도 위치에서 그냥 강조 표현 찾으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이쪽은 강조 표현이 있어요. 뜻 강조. 뭐 슈드 뭐뭐 해야 한다, 니드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헬프 뭐뭐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 그냥 뭐뭐 해라 이런 식의 해주세요, 요구하고 요청하고 이런 식의 표현들 있지. 편지는 애초에 그거잖아. 용돈 좀 더 주세요 이런 거. 그래서 무조건 뭔가 요구하고 요청한다거나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찾으세요. 두 개 있습니다. 다 솔로라 귀엽군. 아, 야 왜 헤어졌어? 네? 왜 헤어졌어? 묻지 마세요. 어? 슬퍼요. 좋아서 헤어졌다고? 아니요. 묻지 마세요. 아 묻지 말라고? 야 졸라 궁금하다. 야 다 같이 물어보자. 알았어요. 수연아 왜 헤어졌니? 그러지 마요. 왜 너 말고 다른 사람 생겼대? 그거 아니에요. 자기야 나 더 이상 네가 생각나지 않아. 아, 자기야 나 요새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겼어. 자기야 너 자꾸 발이 부러져서 싫어. 너 맨날 다쳐서 싫은 거 아니야? 발안 부러졌어요. 아 발 안 부러졌어? 요새 그래도 병원 잘 안 가더라. 네. 축구 좀 덜 하니? 추워서 못 하는구나. 방황이 좋아요. 아 그렇구나. 오기. 자 찾아봅니다. 라라라라 대충 위에서 두 번째 줄 봅니다. 어쩌고 저쩌고 딱히 뭐가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그럼 다시 밑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밑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서 강조 표현 찾아봅니다. 강조 표현 찾아보니까요. 어쩌고 이거 맞나? 1번이지? 이거 2번인데? 그치? 네. 아, 내가 2번을 끼고 있었구나. Sorry. 자 위에서 봅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딱히 글쎄 모르겠네. 대충 밑에서 살짝 윗부분 봅니다. 어디 찾았어야 되냐? Please 뭐뭐 해주세요.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주세요. Full details of the 어쩌고 저쩌고. 됐지? 그리고 또 뭐 찾아야 되냐? Help 도움이 됩니다. 됐죠? 자 도움이 됩니다 하면서 자 요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해달라고 하는 행위가 뭔지를 찾아야지. Please 하면서 나한테 Let me know 알려달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도저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가 도움이 될 거다. 만약에 네가 제공한다면 샘플을 제공한다면 그럼 샘플을 주세요라 나한테 풀 디테일을 알려주세요. 이게 가장 핵심 내용이네요. 그죠? 그러면 알려줘요. 뭐를? 모든 세부 사항들을 다 알려줘. 장갑에 대한 걸. 이 장갑은 you would recommend. 네가 추천하려고 하는 그 장갑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알려주세요. 요거 하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된다. 만약 뭐라면 네가 제공한다면 나에게 몇몇 샘플을 제공한다면 그럼 샘플을 제공해달라. 네가 만드는 블러드의 샘플. 됐지? 그러면 여기서 찾는 거 세부사항을 전부 알려달라. 그리고 샘플 보내달라. 됐죠? 그럼 이 두 가지 행위만 나오면 되겠지? 다음으로 골라볼까? 어쩌고 저쩌고 세부사항과 견본 요청 됐네? 됐죠? 그리고 선택지는 무조건 끝까지 읽어보라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가격 인상 요인 없죠? 수출을 제가 검사해달라 아니죠? 웹사이트에 나오지도 않았죠? 어쩌고 저쩌고 품질 연구 회의하자 아니었죠? 됐지?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표현 하나만 잡고 갈게요. 자, 여기에 provide A with B 요거 표현 하나 체크할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A에게 B를 제공하다. 요거는 내신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with가 무엇을 가지고 라는 뜻이지. 그지? 그러면 with 뒤에 나오는 B가 주는 물건. 그러면 내가 주는 물건을 받는 사람이 A. 요 정도로 일단 파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의미로 쓰는 표현이 provide B to나 for A. 요거 전치사 뜻으로 생각하는 거야. to나 for은 뭐야? 뭐뭐에게, 뭐뭐로, 무엇을 위해서잖아. 그치? 그러면 B, A에게 주는 거네. 그러면 A가 받는 사람. 그러면 앞에 있는 B, 얘가 주는 물건. 됐죠? 그래서 똑같이 누구누구 A에게 B를 제공하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됐지? 응. 그래서 문제 유형 5가지 있었죠. 그죠? 목적 뒤에 세 문제 더 풀어주면 되고요. 5번으로 넘어갑니다. 주장 문제 볼게요. 자, 주장. 듣기 두 번째 페이지에서 18번에 있던 게 목적이고요. 20번에 있던 게 주장이죠. 20번이랑 18번 둘 다 듣기 풀면서 푸는 문제야. 즉, 졸라 쉬워. 봐봐. 한글이 선택지지 졸라 쉬워. 틀리면 안 돼. 죽어야 돼. 죽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 자, 그러면 주장 읽을 때 어디부터 읽으라고 그랬어? 첫 문장, 끝 문장 읽기. 그리고 나서 잘 모르겠다면 아니면 확신이 덜 된다면 반복적인 표현 찾기. 그지? 그래서 첫 문장이나 끝 문장 보고 반복적인 표현. 그게 없다면 연결어 보고. 그죠? 근데 연결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 안 줍니다. 그리고 강조 표현 찾기. 그리고 내가 말한 이 네 가지 있지. 첫 문장, 끝 문장, 반복적인 표현, 연결어, 강조 표현.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주제인지 맞는지 내가 확신을 해야 되잖아. 모든 문장은 여러 개 있잖아. 그 중에서 이게 주제가 맞나? 확신이 안 될 때는 이 요소들 중에 적어도 2개 이상이 겹쳐요, 보통. 그래서 이게 좀 겹치는지 그 정도로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주장 문제는 솔직히 쉬우니까 그렇게까지 뭐 막 겹치고 이런 것까지는 없긴 하거든. 그리고 대충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첫 문장이네? 그럼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 아니면 첫 문장이고 괜찮아. 근데 맞나 헷갈려. 보니까 강조 표현이 있네? 응, 맞겠지. 이런 식으로 확신을 하면 된다. 됐지? 풀어봅니다. 1번 줄 테니까 한번 주장하는 부분 찾아서 밑줄 그어보세요. 주제부분 찾아서 밑줄 긋습니다. 1분. (40초) 30초
자, 5초. 마무리합니다. 다 고르세요. 3, 2, 1. 갑니다. 자, 요 정도 속도로 가면 됩니다. 요거 듣기 두 번째 페이지 풀 때 푸는 문제죠. 그죠? 속도 감 오니? 요 정도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이랑 끝 문장 먼저 읽어봅시다.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conflict. 어떠한 뭐 갈등, 충돌, 마찰 이 정도의 뜻이지. 자, 그러면 갈등은 between 뭐랑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 여기까지 묶어줄게요. 자, 그러면 뭐랑 뭐 사이에 지금 갈등이 있느냐? 과학의 목표. 자, 그러면 과학의 목표와 갈등이 있다고 했지? 뭐랑 뭐 사이에 그 갈등이냐? 넌 need, 필요가 있네요. 이 필요는 to protect,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need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이죠. 그죠? 요렇게. 자, 그러면 무엇을 지키려고 하냐? 권리와 복지를 지키려고 해. 누구의 권리와 복지다? 인간, 연구, 참가자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연구에 참가할 때 인간의 그런 참가자의 권리와 그리고 복지를 지켜야 돼.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이제 충돌을 하나 봐. 그럼 그 충돌은 result in 무엇을 초래하다죠. 그죠? 자, 무엇을 초래하는가? The central ethical tension of clinical research.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 충돌 때문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다? 중요한 ethical, 윤리적인 텐션, 긴장감이죠. 윤리적인 긴장감을 만든대요. 그럼 윤리적인 긴장감이다 라고 하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윤리적인 걸 따지면 사실 참가자의 권리나 복지를 챙기는 것일 거고, 윤리적인 걸 따지지 않으면 과학의 목적만 생각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되겠네? 뭐에서? 임상 실험에서. 임상 연구에서. 자, 여기서 표현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resulting. result는 in 들어가는 표현과 from 들어가는 표현을 같이 알아줘야 되지. 그지? 그래서 result 뒤에 in이 들어갈 때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result form이 들어갈 때 뒤에 원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result 자체는 자동사야. 그럼 result in은 무엇을 초래하다. 같은 표현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result from은 뭐로부터 유발되다. 어디에서 나오다. 그래서 result in이 결과를 받는다는 점에서 졸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lead to로 받아줄 수 있어요. lead to도 뒤에 결과 나오는 표현입니다. 뭐로 이어지다. 그러면 이건 원인과 결과네. 그치? 우리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는 결과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핵심은 일단 소재는 과학의 목표, 그리고 그 인간 참가자들의 권리와 복지, 그걸 통해서 얘네들이 충돌을 했을 때 결국 윤리적인 문제가 나오는구나. 요 정도 알 수 있겠지. 그지? 뭐 사실 뭐 주제로 잡아줘도 상관없고요. 일단은 핵심 소재 정도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소재는요. 과학의 목표, 그리고 참가자들의, 즉 인간의 권리와 복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윤리적인 문제들. 얘네들이 지금 소재인 거지. 그지? 그래서 핵심 소재 잡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끝 문장 볼게요. 자, 끝 문장 어디냐? although 있는 요 부분이지. 그지? although,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 정도의 의미죠. 그죠? 그럼 생각해봐.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했으면 뒤에 있는 것보다, 자,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비록 영어 공부가 힘들지라도 공부하면 좋다 이랬어. 그지? 그럼 비록 영어 공부가 힘들지라도 영어 공부하면 좋다 했어. 그럼 나는 영어 공부가 힘들다는 얘기하고 있니? 좋다는 얘기하고 있니? 좋다지. 그지? 그래서 엉덩이 묶이는 부분은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뭐일지라도 라고 했을 때 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신경 쓰지 않겠다지. 그지? 그럼 요 뒷부분부터 볼게요. 요 부분은 뭐일지라도잖아. 그지? 그래서 딱히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요 뒷부분이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그 정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있다고요. 자, 그래서 protection, 보호는 무엇에 대한 보호? Of the rights, 권리와 복지. 또 나왔지, 권리와 복지. 누구의 권리와 복지? 인간 참가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 must override. 끝 문장이고 must 강조 표현이 있네요. 주제문입니다. 끝 문장이고 강조 표현이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뭐뭐 해야 된다. 뭐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던 아까 말했던 인간과 그 참가자의 권리와 복지 있고요. must 뭐뭐 해야 한다. override 해야 된대요. 뭐보다? 과학적인 효율성보다, 효과성보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과학의 그 목표보다 참가자의 권리와 복지가 얘네가 override 하다가 그랬지. override 무슨 뜻이야? 알아? 하지만 우리가 뜻을 모를 소냐. 자, 쪼개보자. override. 자, 그러면 over 넘어서는 거지. 그치?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니 이렇게 가는 거니?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위. over이잖아. 위에 거지. 그치? 얘가 넘어선다니까. 그럼 여기에서 소재만 잡고 하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 얘가 override 한대. 그럼 참가자의 권리나 복지가 과학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알면 돼. 됐어? 그래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요. 그 중에서 over 정도는 알지? 아는 단어. 아는 단어 가지고 풀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override의 뜻은요. 뭐뭐보다 더 우선시되다. 뭐뭐보다 더 우선시되다. 혹은 뭐뭐보다 더 중요하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정확한 뜻 몰랐어도 우리 그냥 대충 내용 잘 잡았죠? 그죠? 단어는 이 정도로 보면 돼.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건 결국에 인간의 권리나 과학의 목표보다 조금 더 중요하구나. 그 정도의 표현만 찾으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정답 찾아볼게요. 자, 참가자에게 인상 연구, 이건 연구 결과를 공개하자지. 연구 결과 공개. 그죠? 아니고요. 임상 연구 과정에서 진행자의 편견이 배제돼야 된다. 편견에 대한 얘기 아니지. 이때는 과학과 인간 중에서 무엇을 더 우선시 둘까의 내용이고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거 괜찮아. 그지? 임상 연구 괜찮아. 그지? 근데 이거는 시도해야 한다지. 그지? 이런 것들이 아마도 해석 1도 못했다면 조금 헷갈릴 것들. 그리고 임상 연구 설계 시 임상 연구는 괜찮은데 연구 목적을 이거는 과학의 목표 나왔으니까 지금 하는 말이죠. 인간에 대한 얘기가 없지. 그지? 이건 애초에 소재가 빠졌으니까 넘어가고요. 그죠? 택도 없는 것들. 자, 그리고 임상 연구에서 참가자의 권리 사람 나왔다. 그죠? 그리고 임상 연구 이게 지금 과학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과학도 과학이지만 참가자의 권리나 복지를 더 챙겨야 된다 했지. 그럼 여기에 참가자의 권리나 복지 뭐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죠? 쉬운 문제니까. 요게 딱 듣기 두 번째 페이지 풀면서 풀어야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임상 연구를 시도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 연구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에게 조금 더 득이 되도록 하자. 이 정도의 내용이었죠. 그죠? 혹시 힘드니? 솔로들은 힘들지 않아. 좋게 그냥 가해보시자. 자, 문제 세 문제 더 넘어갑니다. 주장 넘어가고요. 9번 문제 묘지 있죠? 주장이랑 묘지도 보통 선택지에 한글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요거는 두 번째 페이지가 아니라 세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거라서 주장보다는 훨씬 어렵게 들어가고요. 딱 봐도 글 자체가 훨씬 길지. 그지? 요거 9번 보고 아까 그 앞에 있어서 5번 살짝 봐봐. 글의 양을 봐봐. 9번이 더 많지. 그지? 이게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있던 5번은요. 듣기 시간에 푸는 문제예요. 20번 문제. 그리고 여기 9번에 있는 요지 문제 조금 더 길죠? 그죠? 요거는 21번의 함수금이 그리고 보통 22번, 23번 그쯤에서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조금 더 글이 길고요. 하지만 엄청 대박 어렵지는 않아요.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지문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 1분 줄 테니까 주제를 나타내주는 부분 찾아서 답 아직 고르지 말고 주제를 나타내주는 부분만 한번 찾아봐. 이기 1번입니다.
40초. (30초) 20초 10초 주제 찾으세요. 자 5초 밑줄 긋습니다. 마무리할게요. 3 2 1. 자 지금부터 10초 더 줄 테니까 답 골라보세요. 답 고르세요. 띠기. 자신 없어? 풀긴 했어요. 아 풀긴 했어? 응. 그래 그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오케이. 자 마무리할게요. 볼게요. 자 시작부터 봅니다. 첫 번째 부분 볼게요. Just imagine that 들어가 있네. 씨 이거 내가 아까 설명했는데 이렇게 타겟율이 좋다니까. Imagine 상상해봐라. 자 동사 원형 들어갔죠. 그죠? 상상해봐라 류에 명령문이 들어갔네. 그지? 이렇게 시작되면 여기 지금 예시로 시작되는 거잖아. 그지? 예시입니다. 그럼 딱 예시로 시작을 하잖아. 이런 지문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제를 명확하게 말을 안 해줘. 그러면 보통 이렇게 예시가 들어가면은 예시로 시작을 하면 명확한 주제문이 딱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고요. 그냥 그 예시 여러 가지 소재들을 두면서 그냥 그 주제의 내용이 그냥 계속 반복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예시로 지문을 시작했다? 그럼 우리 웬만하면 반복적인 표현을 찾는 게 빠릅니다. 반복적인 표현을 우선적으로 좀 찾아야겠다. 이 정도에 생각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뭐 주제문 찾아야지 하고 보다 보면 또 보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 살짝 읽어는 보자. 소재는 봐야 되니까. 자, 소재 봅니다. 지금 무슨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 예시에 일단 기본 과정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have invented, 발명했대요. 특별한 안경을 발명했어. 그 안경은 무슨 안경이냐면 그 안경은 give 줍니다. 우리에게 힘을 줘요. 이 힘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야? To see, 볼 수 있는 힘입니다. 무엇을? The odorous word 들어가 있네요. 여기 나오는 odorous 하면 odor이 냄새, 향기지. 그치? 그럼 odorous 하면 냄새가 나는, 냄새가 풍기는, 냄새로 가득한. 이 정도의 의미? 설마 어가 냄새인 거 몰랐던 사람 있냐? 지금 구석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반성해. 자, 반성 끝났지?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냄새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네. 그럼 여기 있는 건 냄새지, 그지? 후각이지. 그걸 가지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냄새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the way 어떠한 방식으로 봅니까? 다른 organisms 유기체들이 perceive 인식합니다. it 그것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그것은 odorous word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소재로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특수한 안경을 지금 개발했다고 예시를 하나 들어봤어. 이 예시는 우리가 냄새를 눈으로 보고 인식할 수 있게 됐죠, 그죠? 요 정도의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나서 대충 끝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요 정도면 이제 상황 파악했으니까. 왜 이렇게 길어? 읽기 싫어. 자, 봅니다. 어쩌고저쩌고 if 여기부터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만약 우리가 could translate 번역할 수 있다면 여기에 translate A into B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A를 B로 번역하다. 뭐 번역하다 해도 되고요. 그냥 바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translate 대신에 뭐 transform이라던가 혹은 뭐 turn 이런 것들 많이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신호들을
언어로 바꾼다면. 자, 우리 첫 문장 읽었지? 그지? 첫 문장에 나왔던 핵심 소재는 냄새를 눈으로 볼 수 있다였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러한 신호들이라고 했어. 그럼 이 신호들은 뭐겠어? 뭐가 신호로 오겠어? 내가 아까 그 특수 안경 끼고 인식하는 건 뭐야? 뭘 인식해? 냄새. 냄새지. 그지? 그 냄새들이 무슨 신호들로 오나 봐. 그 냄새를 이제 한번 바꿔보는 거야. 그러면 그 냄새를 언어로 바꿔본다고 치면,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인식하게 되는 요 냄새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We would see, 우린 보게 될 것이에요. 구들을 보게 되고, sentences, 문장들을 보게 되고, statements, 어떤 진술들을 보게 되고, 노래들을 보게 되게 되고, 그리고 다른 메시지들을 보게 됩니다. 뭐가 졸라 많네요. 그죠? 그러면 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냄새가 종류든 뭐든, 뭐 종류든 양이든 어쨌거나 뭐가 많구나. 이 정도의 내용이네요. 그죠? 많을 것이다. 뭐 하는 것들인데, 요 phrases, sentences, 블라블라블라블라를 꾸며주고 있죠. waiting, 기다리는 뭐 구나 절이나 뭐 문장이나 뭐 노래나 아니면 다른 의미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하기를 기다려? To be intersected and interpreted,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졸라 많아? 졸라 많으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야? intersect 하면 가로채다지. 그지? 가로채지길 기다리고 있어. 인간이 얘네를 가로채는 거죠. 그죠? 가로채다는 거 뭔 말이야? 냄새지. 그지? 그럼 냄새 훅 하면 맞는 거지. 그지? 인식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interpret 해석하다지. 그지? 해석한다. 즉 그냥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인식이 되기를, 지각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지? 그냥 우리가 맡아주길 기다리는 애들이 그냥 많이 있네. 그지? 요 정도네요. 솔직히 요 정도로 한번 읽어볼까? 고를 수 있나? 아직 정확한 주제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 냄새 괜찮지? 그지? 볼 수 있는 유기체가 많다. 지금 인간이 보는 거야? 다른 유기체가 보는 거야? 다른 유기체가 우리 대신 지금 봐주고 있어? 그거 알려줘? 시리야 하면 시리가 뭐 여기 냄새 몇 개 있는지 알려줘. 야, 누구 시리야? 아, 재밌네. 갤럭시 쓰는 사람. 하이 빅스비. 안 나오네. 아, 아깝다. 아, 시리야. 얘 시리는 내킬 수 있어. 아, 시리 핵인싸네. 빅스비는 랩도해. 하이 빅스비. 싸가지가 없어요. 사춘기가 왔어요, 빅스비가. 너 대답했어, 빅스비? 네. 하이 빅스비. 랩해봐. 죽었어요. 아, 죽었어? 랩 시켜봐. 랩해보라고 해봐. 랩해. 해봐. 하이 빅스비. 안 켜지는데. 아, 진짜? 살짝 랜덤이에요. 아, 랜덤이야? 아, 빅스비 사춘기가 심하네. 빅스비들이 보통 사춘기가 심해. 시리는 핵 예스걸이야. 막 하여튼 수미야 막 이래도 지가 대답해. 제가 수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뭐 유기체가 많다. 요게 아마 뭐 글쎄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본다 안 본다가 아니라 냄새잖아. 그치? 그냥 지각해야 되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는 냄새를 눈으로 본다고 치면 되게 많은 것들이 있다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눈으로 봐서 바꾸니까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고 냄새로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 그치? 눈으로 보니까 졸라 많다. 그냥 이 정도였죠? 세상은 인간이 지각하지 못하는 신호가 많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치? 뭐 대충 일단 넘겨놓고 넘어갈게요. 동물과 식물의 감각기관은 외부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 개소리가 잡았어. 뭐 동물과 식물 비교하고 뭐 외부 자극에 뭐 입장한 방법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죠? 그죠? 졸라 초면이고요. 동물과 식물, 왜 자꾸 동물 식물 하는 거야? 이런 거 모르고요. 화학물질, 이건 나쁘지 않은데? 뭔가 물질, 그런 시그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 그치? 뭐 시그널, 이런 냄새들이 많다고 그랬죠. 나쁘지 않아. 근데 보니까 스스로를 보호한대. 보호를 한다라는 얘기는 딱히 없었죠. 그죠? 그래서 아마 글쎄 한 3모 정도 시각적 인식이 눈으로 인식했네? 좋다. 근데 다른 모든 감각에 의한 인식보다 더 우선한다. 나쁘지
나쁘지 않은데? 그지? 근데 이건 뭐였냐면 냄새를 눈으로 바꿔서 보자라고 한 거지. 그게 우리가 냄새랑 눈을 같이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냄새인데 눈으로 한번 대입해서 가정을 해본 거죠. 그죠? 그럼 실제로는 우리는 눈은 쓰지 않아. 눈은 예시잖아. 그지? 여기에서 눈으로 본다라고 표현한 건 전부 다 냄새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눈 쓴 적이 없어요. 그죠? 아직 냄새를 보는 소녀 봤니? 그런 소녀가 없어요. 알아? 아, 이것도 세대 차이냐? 아, 세대 맞고 갈게.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 하여튼 이 정도 그냥 걸러놨으면 됐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명확한 주제문 한번 찾아보자. 자, 일단 예시로 들어가 있으니까 명확한 주제문이 없을 때는 그냥 대충 빠르게 읽으면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비슷하게 반복적인 그 반복 어구가 있어. 찾아봐. 뭐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가? 반복되는 소재가 있어요. 찾아봐. 반복되는 소재. 딱 보인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물론 안 보인다고 실패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야 돼. 체크해봤니? 볼까? 자, 처음에 우리 냄새로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bright sunlight 뭐 어쩌고저쩌고만 해가 비칠 때 우리는 뭐 세상을 마주칩니다. 우리가 보통 예측했던 거는 다른 것이고요. 공기는 is full of molecules. 채워줍니다. 공기는 be full of 하면 뭐뭐로 가득 차다지. 그지? 우리 아까 뭔가 많다고 했었지. 많이 있다고 막 기다리고 있다고. 그럼 보니까 뭐가 많은 거야? molecule. 분자 체크해줍니다. molecule. 됐죠? 자, 그리고 chemical signals. 화학적인 신호들. 아까 나왔던 these signals는 이 분자들 얘기한 거구나. 냄새 분자들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 지금 나오는 건 molecules. 그리고 chemical signals. 괜찮죠?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 would, fluid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chemical signals would flood our eyes. 이것도 괜찮다고. 그지? 왜? 여기 fluid 넘쳐나다, 넘치게 하다 이 정도잖아. 그럼 가득 차다, 넘치게 하다 다 지금 똑같은 말이죠. 졸라 많다. 그지?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just as surely as 뭐만큼 확실히 소리가 압도하는 것만큼이나 확실히 칵테일 파티 같은 데 가면은 소리가 우리 귀를 막 압도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그 화학적인 신호들이 우리의 눈을 막 압도할 거를 그냥 많다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는 지금 그 많다라는 걸로 반복되는 표현이 뭐 be full of, fluid 이런 거나 overwhelm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넘친다, 많다, 대박 많다 이 정도의 의미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소재로 계속 잡고 가면 돼. 그지? 그리고 stare and 뭘 봐라 어쩌고저쩌고 would see 또 뭘 보게 될 것이냐? compounds, 구성물들 됐죠? compounds 이런 구성 요소 괜찮지? 분자, 뭐 화학 신호, 구성 요소 다 괜찮잖아. 그지?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뭐 뒤에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뭐 구성 요소들 다 볼 수 있다고 했고 뭐 한번 다람쥐 보래 어쩌고저쩌고 뭐 exudes 하면 밑에 다 들어가 있죠. 뭐 발산하다, release 이런 거고요. 뭘 발산하나 보니까 카본 다이옥시드, 이산화탄소. 아까 나왔던 이 분자, 뭐 화학 신호, 이산화탄소 지금 다 똑같지? 그지? 다 어떠한 분자적인 것들.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 다른 구성 요소들, other compounds 하면서 계속 compounds 반복되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뭐 한번 봐라 어쩌고저쩌고 보면 깨달을 것이다. 무엇을? specific point 어떠한 뭐 특정 뭐 순간에 무엇이 발산돼? chemical signal. 됐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번역하는 게 뭐였어? molecules, chemical signals, compounds. 됐지? 그리고 얘네들은 계속 아까 반복됐던 표현이 무엇이다? 뭐 아까 be full of 졸라 많다 이런 것들. 아니면 fluid 걔 넘쳐 흐른다. 아니면 overwhelm 압도한다. 걔 많다. 이 정도의 의미죠. 그죠?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발산한다, 뭐 내뿜다 이 정도의 표현으로 뭐 아까 나오던 요 exude라는 거, release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반복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 파악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좀 분자 단위의 것들이 졸라 많고 그리고 발산되고 있구나.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인간이 지각하지 못하는 이 화학 신호들 얘네가 지금 계속 내용상의 동의
otherwise word랑 같은 것이죠. 됐죠? 하나만 더 풀어볼까? 좀 지친 것 같은데? 10분 쉴게요.